중국 민족도 우리가 업어서 길렀다. 동해 섬나라는 일본이죠. 문화 전수하고 나라 만들어주고 다 키워줬다는 겁니다. 우리 배달 민족이 중국도 일본도 문화를 만들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통을 이은 나라 배달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바로 배달의 민족이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배달의 강국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발달한 배달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배달 문화가 발달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다 또는 단군의 후예다 라고도 했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의 실제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김봉진 의장도 네이밍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의미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고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죠. 김 의장이 말한 것처럼 밝은 땅에 사는 민족, 그것이 실제 배달 민족의 의미입니다. 배가 밝음을 뜻하는 것이고 달은 보통 산이나 언덕, 땅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은 한마디로 밝은 땅을 말합니다. 한국처럼 배달국도 역시나 광명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배달국 역시 우리의 뿌리 역사의 맥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잠시 신흥무관학교의 교과 들어볼게요.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정신무장과 육체 단련을 골고루 함양하고 특히나 역사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교과를 보시면 헌원자손은 지금의 중국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민족도 우리가 업어서 길렀다. 이것이 다 역사 공부를 통해서 나온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동해섬 중 어린 것을 품에다 품어 젖 먹여준 이가 니뇨. 동해 섬나라는 일본이죠. 문화 전수하고 나라 만들어주고 다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배달민족이 중국도 일본도 문화를 만들어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우리 배달나라의 조상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인 배달학교가 있었고요. 오동진 장군이 석주 이상용 선생과 함께 자금을 모아 만든 민족학교인 배달의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역사의식은 면면이 살아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달국은 어떤 나라인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7대 환인인 지휘리 환인으로부터 국통 계승의 상징인 천부인을 받아서 문명 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초대 환웅 천왕께서 동방의 땅 백두산의 터를 잡게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왕의 상징으로 옥새, 도장을 말하죠. 한국은 동서 문명의 뿌리가 되는데 그중 누가 정통을 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천부인을 받아서 온 것, 이것을 바로 당시의 정통 계승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환웅 천왕께서는 신시라고 해서 신의 도시를 여는데요. 그야말로 신의 가르침을 가장 근본으로 해서 국가도 운영하고 농사도 짓고 교육도 하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판다는 신교 문화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뿌리 역사는 이렇게 신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환웅의 무리가 이 동방 땅에 오기 전 이 땅의 원주민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군 신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로 전하기를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 환웅께 청을 올렸고 환웅께서는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 100일 수행을 시켰습니다. 호랑이는 근기가 부족해서 수행을 중도하차하였고 곰은 끈기 있게 수행을 이어나가서 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탈바꿈하였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기록된 내용을 신화로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신화는 본래 진실의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그 진실을 드러내 보도록 하죠. 먼저 곰과 호랑이의 실체입니다. 그 당시 이 동방의 땅에 있었던 것은 곰과 호랑이의 짐승이 아니라 곰을 자신들의 마스코트로 삼는 곰부족인 웅족과 그리고 호랑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호랑이 부족인 호족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인간임에도 환웅에게 인간다워지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동물과 다름없는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또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법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환국에서 건너온 환족들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환웅께서는 인간이라면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100일 수행을 제안을 하셨고 실제 역사에서도 호족은 교화되지 못하여 추방되고 웅족은 수행을 끈기 있게 잘 이어나가 깨달은 인간, 또 신성이 발휘된 인간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우라가 남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웅족의 군장은 여성이었고 이분이 바로 웅녀입니다. 곰이 사람이 된 것이 웅녀가 아니라 웅족을 대표하는 여성 군장이었고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난 웅녀가 환웅과 결혼을 한 거죠. 이후 배달국의 역사가 1000년 이상 펼쳐지고 마지막 환웅천왕의 아드님이 고조선의 여신 당군 성조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초대 환웅천왕께서는 백두산의 털을 잡고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고요. 배달국은 우리 한민족의 본격적인 첫 출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국의 첫 건국일은 언제인가 꼭 살펴봐야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은 사실 배달국의 건국일입니다. 개천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군 성조께서 당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을 했고 편의에 의해서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환웅께서 배달국의 여신 날로 개천 입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음력 10월 3일입니다. 또한 배달국이 세워진 날로부터 올해로 몇 년인가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겠죠. 2023년 기준으로 신시개천 5920년입니다. 서양에서 제정한 서기는 다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본격적인 첫 출발인 신시개천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배달국을 통치하시던 분들을 환웅이라고 했고 거바람 환웅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불리 환웅, 우야고 환웅, 모사라 환웅, 태우이 환웅 등등 해서 마지막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총 18분의 환웅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156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배달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좀 생소하죠? 세계 문화의 뿌리가 되는 4대 문명 잘 알 겁니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 그런데 이 4대 문명을 앞서는 제5의 문명으로 홍산 문화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홍산 문화의 연대를 측정하면 배달국과 고조선에 해당하는 문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한 수행 문화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과부자를 튼 여신상의 모습이라든지 입을 벌리고 소리 수행을 하는 남신상의 모습 등이 100일 수행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했던 우리의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역사의 진실편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배달국의 형성에 관해서 꼭 기억할 3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배달국은 한민족의 본격적인 첫 출발이다. 두 번째,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인간다워지는 공부법으로 100일 수행을 제시했다. 세 번째, 개천절 음력 10월 3일은 본래 배달국이 세워진 날이다. 배달국 2편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